안녕하세요, 조선펭귄입니다. 오늘은 무한전멸 템포랄리스 빌드 중산층 버전을 구워왔습니다. 내일은 심지어 이것보다 더 저렴하고 심지어 스펙은 더 우수한 버전을 구워올 예정입니다. 오토본버를 포기하고 스킬을 수동으로 난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전멸을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사실 플레이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스펙은 훨씬 더 우수해지거든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관련한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템포랄리스를 포함해 총합 500 디바인 아래로 준비해봤고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가격이 급등할 것 같은 그런 공급이 부족한 장비들은 그냥 악착같이 전부 다 걸으면서 빌드를 깎았습니다. 추후 세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때 이 세팅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방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옵션만 구비한 채로 시연 영상을 찍자. 시청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따라 하실 때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무조건 우수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공략을 만들자. 따라했다가 실망하실 일은 없게 정직하게 동영상을 만들자. 추후 장단점도 전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어쨌든 오늘 공략은 그런 방침에 따라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오늘 시연 영상은 두 가지로 준비해봤고요. 하나는 15티어 6모드 3환영 중에서도 극한으로 빡센 모드 다 들어있는 맵. 또 하나는 15티어 6모드 3환영 중에서도 쉬운 맵입니다. 그리고 이 빌드를 깎으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재사용 대기 시간과 간폭, 체력 재생 간폭을 포함해 모든 모드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극한으로 빌드를 깎아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24시간 가까이 빌드를 깎은 끝에 나온 결론은 중산층 버전에선 저 둘 중 하나는 그냥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중산층 버전에선 체력 재생 간폭은 아무래도 그냥 거르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 간폭은 조금 곤란하고 되도록 거르는 게 낫긴 한데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스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전 이번 시즌에 우버보스를 아예 안 잡아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생각보다 이 점을 중시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번 버전도 그렇고 클릭 2번 딸깍으로 스킬잼을 하나만 수합해주면은 우버보스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좀 더 많이 하면은 훨씬 더 세질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수동으로 막 장비나 스킬잼을 수합하고 이런 걸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전 눌러야 하는 버튼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우수한 빌드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스킬잼을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세팅으로 보스전을 준비해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최저 한도의 세팅을 기준으로는 아주 우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의 스펙이 나옵니다. 일단 일반 보스전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고요. 귀찮아서 스왑을 안 하시고 일반 보스전을 진행하시면은 대충 이 정도 느낌의 속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젠 이 빌드의 장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래서 같은 돈 쓴 데드아이에 비해 매핑 속도가 어떠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3.15 버전은 제가 자신있게 단언하건대 이번 시즌 매핑에 있어선 그냥 조놈의 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산층 버전은 속도가 대충 2배 정도 느려졌다 보니 이게 이속 풀 세팅한 데드아이보다 빠른가 아닌가에 대해선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시연 영상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그냥 무난합니다. 정말 최저 한도의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실 때는 무조건 이 시연 영상보다 세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딱히 모난 곳 없는 느낌의 빌드입니다. 매핑은 보시다시피 막 혁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닌데 당연히 그래도 빠른 축에 속하고요. 근데 단점은 일단 제일 큰 단점이 이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빌드가 막 이것저것 세팅도 만져줘야 되고 맵 들어갈 때 예열도 해줘야 되고 보스전에서 보스를 녹이고 싶으면 막 스킬잼도 수합해야 되고 그 외에는 탱킹도 조금 아쉬웠고요. 탱킹이 막 약한 빌드는 아닌데 녹폭이나 스파크처럼 아예 안 죽냐 하면은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격 대비 성능이나 만족도 면에서 아마도 내일 올릴 수동 버전이 전방위적으로 더 우수할 것 같다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딜이나 이런 거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골자는 저번에 어제 올렸던 영상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멸이 쿨다운이 레벨이 오를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랄리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쿨다운을 추가로 줄여둡니다. 그래가지고 전멸을 레벨을 최대한 높이고 템포랄리스를 최대한 좋은 걸 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보시면 예를 들어 뭐 0.41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최대한 줄여야지 그만큼 저희 매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저희는 뭘 하냐면은 이 노드를 보시면은 재사용 대기시간 이런 재사용 대기시간을 최대한 챙겨줍니다. 이렇게 노드에서 3개 챙기고 뭐 아이템에서도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재사용 대기시간을 조금 추가로 챙겨줍니다. 뭐 그런 느낌의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전멸의 쿨다운을 줄였잖아요. 근데 전멸의 쿨다운만 줄인다고 될 게 아니라 이 자동으로 스킬을 난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킬 난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법봉을 보시면은 주문 투척이라는 스킬이 붙어 있는데 이 주문 투척은 제가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를 획득하고 그 에너지가 모였을 때는 이렇게 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장착된 주문을.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 주문 투척이 전멸 사용으로도 이 에너지가 차요. 그래가지고 전멸을 저희가 계속 쓰면은 이 주문 투척에 에너지가 차겠죠. 그러면 주문 투척을 쓰면은 장착된 스킬이 나가겠죠. 근데 이 주문 투척은 직발 스킬입니다. 그래서 주문 투척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전멸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스킬이 나갑니다. 이게 저희가 스킬을 자동으로 시전하는 그런 기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멸과 주문 투척에 하자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문 투척은 하자사항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게 직발 스킬이니까 이걸 쓰려면 꾹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시전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버튼 하나를 더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넘버락 키가 있잖아요. 넘버패드. 이렇게 제가 넘버패드 5번에 할당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넘버패드 5번을 꾹 누른 상태로 넘버패드 넘버락을 끄고 그 다음에 꾹 누르고 있던 버튼을 떼주시면은 그 맵을 벗어나기 전까진 그냥 무한히 계속해서 주문 투척이 자동으로 시전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지금 버튼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습니다. 전멸을 쓰면은 자동으로 그냥 스킬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토보머를 사용하고 여기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설명란에 첨부할 모발리틱스 공략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자사항이 이 전멸이 원래는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계속 나갔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질주가 생기면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질주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동할 때 끊어칠 때 0.01초라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전멸이 질주가 잠시라도 발동이 돼요. 이렇게 잠시라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맞으면은 막 넘어지고 이 이동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란에 제가 첨부할 모발리틱스 공략을 부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스태킹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유명한 기제긴 하지만은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걸 보시면은 일단 저희는 체력을 최대한 높이는 아이템들을 딱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피스 이걸 보시면은 이 최대 생명력당 치명타 명중 확률과 주문 피해가 늘어나는 대신 이 비집중 유지 주문을 사용할 때 최대 생명력의 일부를 추가로 소모하잖아요. 근데 이 잼을 보시면은 제가 소모하는 생명력 비율에 따라 그 일정 비율을 추가 물리 피해로 획득합니다. 이거 보시면 딜이 11만이죠. 34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딜을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주고 생존력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은 이걸 착용하시면은 이게 한국어 클라인 버그가 있는데 뭐 테크로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거래할 때 영문 클라로 거래해 주시고 디바인 작을 하고 싶어도 영문 클라로 바꿔가지고 디바인 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뭐 막 아마나모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뒤에 어떤 이름이 붙는데 그 이름이 테크로드라고 붙어 있는 걸 구매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테크로드가 붙은 걸 끼면은 이렇게 이 패시브 스킬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소모한 생명력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생명력을 소모할 때마다 8초에 거쳐서 그 생명력을 그대로 회복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생명력 재생 속도 증가 이런 걸 찍어줬죠. 여기서도 하나 찍어줬을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 생명력 재생 속도 증가를 찍으면은 제가 쓴 만큼 생명력이 회복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생명력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쓰고 있죠. 이게 예열이 몇 초 걸리는데 예열이 끝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체력이 그냥 무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탱킹 기제라고 보시면 되시고 체력이 무한히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근데 이게 순간에 폭딜에 맞거나 하면 죽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어쨌든 체력이 반쯤 무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탱킹 기제고 그래서 저희는 뭐 만화도 사실상 무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아이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선택지들이 많아요. 이게 빌드가 자유도가 워낙 높다 보니 이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 전직도 저는 블러드 메이지를 골랐지만 제가 정말 10가지가 넘는 버전을 오늘 테스트해봤거든요. 근데 리추얼 리스트도 진짜 세고 스톰 미버도 진짜 괜찮고 스톰 미버는 특히 탱킹이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리추얼 리스트도 괜찮고 여하튼 정말 자유도가 너무 많은 빌드입니다. 이게 막 다 전직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아이템도 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자세하게 선택지까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주문 스킬 레벨, 번개 주문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모든 주문 스킬 레벨 4짜리를 구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미어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주문 스킬 레벨 4랑 시전 속도는 사실상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전 속도도 되도록 1티어로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싼 거 아무거나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실 때 비슷하시라고 이런 매물을 구매했고요. 뭐 이런 게 있길래 축성된 게. 그리고 이것도 축성된 거라 퀄리티를 더 이상 못 올리는데 퀄리티가 20%인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스펙은 이게 원래는 스킬이 더 자주 나가야 돼요. 근데 저는 퀄리티가 이거 안 끝났구나.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스킬이 좀 덜 나갑니다. 어쨌든 그렇고 또 여기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저는 이 룬 소켓이 2개짜리인 걸 썼잖아요. 이게 선택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레벨이 주문 투척이 18레벨이죠. 19레벨 이하는 레벨이 막 더 낮으면 3개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19레벨 이하는 이렇게 슬롯이 4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전기불꽃도 박아야 되지, 아탈로이도 박아야 되지, 뭐 에너지 늘려주는 보조잼도 박아야 되지, 박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슬롯 하나하나가 부족한데 이 슬롯이 하나 더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 그 차이가 정말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본캐에서는 20레벨에 홈이 2개짜리인 걸 썼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냐면은 이것도 제가 하나만 추천해드리면은 또 그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지를 2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왜 19레벨이야 이거 왜 보시면은 20레벨짜리가 있거든요. 20레벨짜리에 1소켓짜리인 거는 그렇게까지 안 비싸요. 그걸 쓰셔도 되고 이렇게 홈이 룬 소켓이 2개 있는 대신 그 18레벨, 19레벨 주문 투척이 달려있는 그런 매물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룬 소켓이 2개면은 모든 주문 스킬 레벨이 2가 올라가잖아요. 이 전멸은 32, 34, 36, 40 이런 식으로 레벨이 2 오를 때마다 쿨다운이 0.1초씩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있으면은 쿨다운이 0.36초인 건지 현재 보이시죠? 이걸 끼면은 쿨다운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룬소켓이 하나인 걸 쓰시면은 이 전멸 쿨다운이 더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감안하고 딜이 더 세지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더 빨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잠깐 패시브로 할게요. 제가 패시브에 제가 오늘 세팅은 제가 최소한으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룬소켓을 하나 그냥 안 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룬소켓에 뭐 저는 전멸 스킬 레벨이 3이지만 1짜리는 막 감당이 가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20레벨짜리인데 주문 스킬 홈이 1개만 있는 걸 사주고 이 빈자리에 모든 전멸 스킬 레벨 뭐 1짜리를 낀다. 그래가지고 뭐 쿨다운이 안 줄어들고 막 더 빨라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유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은 이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룬소켓이 2개인 거 룬소켓이 2개인 매물을 구해주시는 게 뭐 일단 기본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돈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나는 데미지를 더 챙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취향에 맞게 뭐 이런 걸 써주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보시면 제가 유효호흡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만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힘 시전 속도
힘은 취향에 따라 빼주셔도 되는데 되도록 끼시고요. 힘 시전 속도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증가 이렇게 4개의 옵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개의 옵션 외에는 번개 피해랑 접두어의 2자리가 남았잖아요. 번개 피해랑 레어도 희귀도 증가를 껴주시면 되는데 그런 모든 1티어 반지를 막 아무나 다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효옵이 4개만 있는 반지로 준비를 했고 제가 아마 20디바인인가 주고 베이스를 사가지고 저 회손옷만 바꿨을 거예요. 이걸 살 때. 그리고 칼란드라로 복제를 해주고 이것도 제가 20디바인인가 주고 샀는데 축성이 이미 돼 있죠. 여기서 꼭 필요한 능력치는 뭐냐? 모든 주문 스킬 레벨 꼭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필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 최대 생명력 증가 이것도 웬만하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모든 능력치도 진짜 좋습니다. 모든 능력치 왜냐면은 모든 능력치가 반지에는 최대가 13밖에 안 붙는데 목걸이는 모든 능력치 수치 자체가 높게 붙어요. 훨씬 더. 그래가지고 지능을 써도 막 31인가 밖에 안 되는데 모능을 쓰면은 막 40, 24가 나오고 저희가 모든 능력치가 왜 좋냐면은 저희는 일단 힘을 최대한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 체력 스태킹을 하니까 힘을 늘릴수록 생명력이 늘어나니까. 근데 지능도 157인가까지는 해줘야 돼요. 157 맞네요. 왜 157까지 해줘야 되냐면은 이 요구사항이잖아요. 이 제한사항이잖아요. 157이 안 되면은 스킬들을 최고 레벨을 못 낍니다. 그래가지고 지능도 챙겨줘야 되고 힘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능력치를 챙겨주면은 힘 지능을 하나만 그 스탯을 하나만 챙기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다. 그래서 모든 주문 스킬 레벨 3 시전 속도 모든 능력치 전미어에서는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접두어에서는 생명력 최대치 최대 생명력을 챙겨주시면 되고 저는 매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샀는데 이 구매하실 때는 비슷한 매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작을 하기 좀 곤란합니다. 제작이 좀 어려운 매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따라 하실 때는 적당히 타협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템포라를 빼면은 아마 이게 제일 비쌀 거예요. 저는 20디바인 주고 샀지만 이게 없으면은 직접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제작을 하시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베이스는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저는 뭐 진짜 최고라고 보시면 이런 거죠. 제가 본캐에서 쓰고 있는 거 이런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니크는 뭐 그냥 제가 창고에 굴러다니는 거 꼈고요. 이게 아마 20디바인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매물이. 근데 제가 홈 3개짜리를 썼잖아요. 제가 왜 홈 3개짜리를 썼냐? 그냥 창고에 있어서 썼습니다. 꼭 홈 3개짜리를 안 쓰셔도 되고 이 그냥 홈 2개짜리 이 수치가 변한 걸 써도 되고 홈 1개라도 되고 이 비집중 유지 주문인 최대 생명력이 6% 추가 소모 이게 타락이 되면은 7%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최대 생명력 소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딜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높을수록 좋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하락된 매물을 구해주시면 사실 더 좋습니다. 저는 본캐에선 당연히 더 좋은 걸 쓰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창고에서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썼고요. 이것도 창고에서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원소 저항이 없죠. 일단 원소 저항이 기본값이 엔드게임에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소 저항이 없으면은 그냥 0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면은 원소 저항에 신경 쓰실 필요가 더 이상 없고 최대 생명력이 증가하잖아요. 최대 생명력 증가 때문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능력치도 당연히 저희한테 너무 유용한 옵션이고 최대 생명력 증가 때문에 이걸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체력 스태킹이니까. 그리고 이 룬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룬이 여기에 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이런 게 걸려있잖아요. 그냥 뭐 생명력 최대치 박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취향에 맞게 이 전멸이 시전 시간하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똑같은 게 최적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뭐 생명력 최대치를 이렇게 박아주셔도 되고 내가 시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장갑에다가 시전 속도를 박아주시고 내가 재사용 대기 시간 보다 뭐 시전 속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재사용 대기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생명력 최대치 이런 걸 박아주셔도 되고 이런 거는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하고 신발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션도 좋은 거 사주시면 좋습니다. 호신부도 유니크보다 그냥 매직 그 마법 호신부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옵션 달린 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 장갑하고 신발 템포랄리스도 참고로
여기서 보셔야 될 옵션은 다른 피해 회생, 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신경 쓴다면 에너지 보호막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체력이 사실상 무한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가 있어요. 왜 죽냐? 내가 뭐 스턴에 걸리거나 뭐 한방 딜을 막 두들겨 맞거나 이럴 때 죽어요. 그래서 저희 생명력이나 에너지 보호막이 높을수록 그 한방 딜을 맞아도 잘 안 죽겠죠. 저희는 한방 딜만 아니면은 아예 안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체력이 높을수록 그 한방 딜로부터 확연히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 좋다. 근데 뭐 굳이 필요 없고 어차피 수치도 낮아요. 그래가지고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이것만 봐주시면 된다. 저는 이거를 150 디바인 미만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미 가격이 올랐을 때 구매를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거는 제가 직제작을 했는데 왜 직제작을 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장비만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직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힘하고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 100% 증가, 생명력 최대치 이 세 개가 필수입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전미어 옵션이 하나 남잖아요. 여기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스펙이 충분히 세다. 그러면은 희귀도를 넣어주세요. 희귀도는 뭐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펙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지능입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힘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 스킬 요구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능을 조금 찍어줘야 돼요. 지능을 이렇게 찍어준 거 보이시죠? 이걸 다 힘으로 바꾸면은 그만큼 저희들의 체력이 늘어나고 생존력도 늘어나고 데미지도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지능을 넣어주시면은 세팅을 하시는데 이 지능에 투자해야 되는 패시브를 힘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세팅을 하기도 훨씬 더 편해지고 내 실질적으로 힘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다. 힘을 찍으면은 뭐 당연히 엄청 체력이 늘어난다.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 증가는 뭐 당연히 너무 좋은 효과고요. 생명력 최대치로 따지면은 80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만드실 때는 이게 아마 정확히 이런 외모를 구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구하실 때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세팅으로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베이스나 썼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 룬 소켓이 2개인 특출난 베이스를 구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특출난 베이스 중에서도 저는 방어도 회피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구린 스펙으로 하려고 그냥 쓴 거고 제일 우수한 거는 방어도랑 에너지 보호막입니다. 왜냐면 방어도랑 회피는 저희가 투자를 거기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있나 없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에너지 보호막은 저희한테 꽤 쓸모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아까 세팅을 까먹고 안 바꿨는데 이거보다 이걸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쓰면은 재생으로 인한 과잉 생명력 회복이 에너지 보호막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에너지 보호막이 계속 차고 뭐 사실상 최대 생명력을 늘려주는 효과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가 좋냐, 에너지 보호막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저희가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방어도는 왜 필요하냐, 방어도가 있는 베이스여야지만 이 힘 스탯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힘 지능의 룬 소켓이 2개인 특출난 베이스를 구해가지고 제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옵션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힘 지능이 제일 좋고요. 희귀도나 힘 지능이 제일 좋고요. 막 저는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단단해지고 싶다 이러시면은 카오스 정을 박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능을 이미 다른 데서 챙겨서 충분하신 게 아니라면은 카오스 정보다는 지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능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그게 아마 탱킹도 더 좋을 거예요. 딜이 세진 만큼 막 그게 더 있으니까 애초에 힘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가지고 뭐 에너지 보호막 방어도 베이스를 구하신다면은 접두어는 뭐 당연히 에너지 보호막 늘려주는 그런 걸 넣어주시면 좋겠죠. 생명력 최대치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신발에는 이속을 붙여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 걸을 일이 거의 아예 없어요. 제가 해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동 속도는 굳이 필요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사실 제가 원래는 이걸 쓰고 싶었어요. 이걸 쓰시면은 보시다시피
쿨다운이 0.04초나 줄어듭니다. 이러면은 뭐 1.1배, 1.2배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안 썼냐면은 이걸 쓰면은 가끔 죽어요. 가끔이 아니라 꽤 자주 죽어요. 종종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포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근데 내 스펙이 막 오버 스펙이다, 내가 세다 이러면은 뭐 이걸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걸 사용하실 때는 100% 증가 아니면 114% 이상 증가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헤드헌터를 왜 썼냐면은 제가 이것도 최상위 매물인데 저는 민첩이 사실상 쓸모가 없잖아요. 민첩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20짜리 구해주셔도 됩니다. 20짜리 구해주시면은 민첩을 신경 안 쓰시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매물도 더 막 싸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썼고 창고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 그래서 헤드헌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막 최대 체력도 늘려주고, 몬스터들을 잡다 보면은 최대 체력은 안 늘려주는구나. 지금 막 에너지 보호막도 막 몇 천까지 늘려주고 저희 탱킹이 되게 단단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헤드헌터가 성능적으로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헤드헌터를 껴주면은 저희 생존력이 엄청나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헤드헌터를 꼈고, 아이템은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블러드 메이지 패시브 스킬이고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죠. 원소 착취는 저희가 스파크에 혹독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획득하는 모든 추가 물리 피해가 다 냉기 피해로 바뀌어가지고 적을 빙결을 시켜요. 그러면 원소 착취를 이용해서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얼음 잔류물을 생성하고, 얼음 잔류물이 생성되면은 스파크는 데미지도 크게 늘어나고 투사체 개수도 늘어나고 사방으로 발사되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혹독을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적들이 빙결되면은 그 죽음의 메아리도 발동을 안 하고 더 안전해지고요. 그리고 적들이 기본적으로 행동 불능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저는 혹독에다가 원소 착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냉기 잔류물을 생성해줘가지고 여러가지 효과를 누려줍니다. 그리고 전멸 같은 경우 뭐 레벨을 하고 재사용 대기 회복 시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드릴 게 스파크인데,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혹독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라키아타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라키아타는 사실 일반 몹들을 상대로는 물론 원소 저항 맵에서는 어마무시한 효과가 있습니다. 원소 저항 있는 맵에서는 데미지를 어마무시하게 증폭시켜주는데, 원소 저항이 없는 맵들은 일반 몹들이 원소 저항이 별로 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맵에서는 원소 저항이 없는 맵에서는 이런 걸 쓰시는 게, 원소 저항이 없는 맵에서는 더 강력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잼 쓰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른 잼을 쓰셔도 됩니다. 뭐 혹독도 원하시면 바꾸셔도 되고요. 이런 세팅은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라키아타를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보스전이 있잖아요. 보스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저희가 이 상태로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스킬을 난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스전에서는 제가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보스전에 들어갈 때는 딸깍 2번 하면 세팅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거를 쓰죠. 구형번개를 쓰면서 좌클릭을 계속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주문투척에 장착되어 있는 이 번개 차원 이동이 계속해서 발동을 하죠. 근데 이 번개 차원 이동이 데미지가 굉장히 센 스킬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스전은 이렇게 딸깍 해가지고 바꿔주신 다음에 보스전을 진행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로 스킬을 배치해둔 거고, 구형번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번개 차원 이동 발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거의 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걸 넣어두긴 했는데 크게 의미가 없고, 이거 이 정도, 이 4개가 필수고 뭐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번개 차원 이동은 그렇게 보스전에서만 이렇게 수합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왜 넣었냐면은 제가 성유가 마석 애호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미 축성이 돼 있는 완제품을 산 거라 이미 마석 애호가가 발려 있었어요. 이것도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마석 애호가의 효과를 채우기 위해 이거를 넣어줬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성이 된 매물을 저처럼 구매하신다면 몰라, 축성이 안 돼 있는 걸 사시면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성이 안 돼 있는 걸 사시면은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걸 위해서 넣어둔 거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패시브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시브의 스킬잼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시브 트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직 스킬은 이거 두 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탱킹을 늘리기 위해서 찍었고요. 이게 쓰기 싫으시면 딜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이걸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거는 제가 패시브 포인트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이것도 찍어주시면 좋고요. 제가 챙긴 옵션은 치명타 관련이 딜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기원이나 메타 스킬 관련, 저희 주문 투척이 메타 스킬이자 기원 주문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한 옵션을 다 찍어주셔야지 저희가 최대한 원활하게 텔포를 하면서 전기불꽃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타 관련 옵션도 찍어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재사용 대기 시간,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력 재생 속도 증가, 생명력 회복 속도 증가를 찍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찍어주신 다음에는 또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정지 상태일 때 생명력 재생 속도 증가, 이게 3개가 있잖아요. 수치가 되게 높아서 찍었는데 이동하실 때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멸을 쓰지 마시고, 이러면은 저게 적용이 안 되겠죠.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마우스만 움직이면서 전멸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정지 상태에서 생명력 회복 속도 증가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전멸을 난사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대한 파장을 사용했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최대 생명력이 늘어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죽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한방 컷입니다. 그래서 최대 생명력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모험하기든 만하든 한방 컷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탱킹도 늘어나고 생명력이 늘어나면 딜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장대한 파장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다른 걸 써주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저는 장대한 파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흡수가 있죠. 저희가 체력이 사실상 무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흡수까지 사용을 했고요. 즉시 적용. 적두어 나머지 한 자리는 추가 피해나 스킬 속도를 써주시면 되는데, 추가 피해는 카오스 피해보다 원소 피해가 좋습니다. 저는 카오스 피해를 쓴 이유는 그냥 창고에 남는 거 아무거나 박았어요, 일단. 근데 원소 피해가 왜 좋냐면 원소 피해가 최대 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처치 시 생명력 만화도 좋고, 만화는 왜 좋냐면은 엄청 좋진 않은데 무호흡은 아닌 게, 이것 때문에 저희는 만화가 생명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만화 회복도 좋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나쁘지 않고, 제가 쓴 이유는 그냥 창고에 박혀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제일 좋은 옵션은 아마도 치명타 관련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문 치명타나 그냥 일반 치명타 관련, 그리고 좀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시전 속도나 재사용 대기 시간, 수치가 낮아서 미미하긴 한데 그런 걸 쓰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한 자리를 비워놨는데, 제가 이걸 왜 비워놨냐면은 여기에 제일 이상적인 거는 과대망상 주얼입니다. 이런 옵션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과대망상 주얼로 뭐 이런 되게 좋은 옵션들이 들어있는 그런 과대망상 주얼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여기 박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과대망상 주얼을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그걸 올린다고 똑같은 매물을 구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펙을 낮추기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때 무조건 저보다 더 세실 테니까.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서라도 저는 주얼 슬롯을 이걸 비워두고 시연 영상을 찍었고요. 여기에 가능한 선택지는 그냥 무조건 따라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걸 쓰세요. 이거는 가격이 진짜 쌉니다. 이걸 쓰시고 레벨이 오르실 때 이거 3개를 더 찍어주세요. 그러면 전멸이 더 빨라지겠죠. 이게 좋고, 아니면은 또 다른 선택지로는 막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닌데, 왜냐면 스파크가 제일 좋아요. 전기불꽃이 제일 좋은데 여기에 다른 스킬, 예를 들자면 화염구, 막 얼음 폭발 이런 걸 사용해 주셔도 되거든요. 뭐 연쇄번개도 있고 그런 걸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걸 써주셔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얼음 폭발 같은 경우 비주류 스킬이잖아요. 믿음의 분광기 레벨 3짜리가 정말 쌉니다. 그리고 이런 3짜리를 쓰면은 데미지 증가 폭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전기불꽃 말고 다른 비주류 스킬을 힙스터픽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의 분광기를 사용하셔도 아주 괜찮다. 그런 경우에는 믿음의 분광기가 뭐 과대망상보다 더 세겠죠.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멸 비싸서 못 씁니다. 뭐 레벨 1짜리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에 관해서는 그 아이템 관련해서 이거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뭐 어쨌든 패시브 트리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이고요. 근데 끝내기 전에 이 게임 플레이에서 정말 유용한 팁 2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처음 하실 때, 맵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이 생명력 플라스크 있잖아요. 이걸 쓰시면서 처음에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난 8초 동안 소모한 생명력만큼이 체력이 계속해서 차니까. 그래서 예열을 하실 때 생명력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면서 미리 예열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이 예열을 미리 안 해주시고 막 뛰어 들어가시면은 끔살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맵에 처음 들어가실 때 이 예열을 조금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헤드헌터를 저희가 쓰잖아요. 이 일반 상태에서는 헤드헌터가 없어도 그냥 아예 거의 안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헤드헌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심연이나 균열 같이 모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를 할 때 끔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헤드헌터 스택이 좀 쌓여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안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심연이나 균열을 하실 때는 헤드헌터 스택이 좀 쌓인 상태로 들어가셔라. 만약에 게임 시작 지점에 바로 균열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키지 마시고, 바로 키셔도 사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되도록이면은 헤드헌터 스택이 막 10개 이 정도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동영상은 이걸로 끝이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